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한낮의 무더위가 정말로 폭염으로 푹 찌고 있는 그런 더운 여름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수시 또 수능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계속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 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물론 대치동에 있지만 대치동의 어떤 그 추세를 좀 보면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이제 대형 학원들이 하나의 어떤 그 킬러 문항 어떤 문제 장사, 뭐 문제를 이제 갖고 수능 1타 강사들이 그렇게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대치동의 분위기는 매우 현실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나 이제 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학생 한 명 한 명 개인의 어떤 그 입시 전략을 짜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국어면 국어, 논술이면 논술, 또 학종이면 학종 플랜을 짜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을 잘 준비시키고 그 준비시키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보내는 수시 전문 교육기관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번에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뺀다, 핀셋으로 빼겠다고 얘기했어요. 딱 집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과연 지금의 수능이 앞으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건 말들은 다 누구나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 학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수능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짜서 2년, 3년간의 어떤 그런 어떤 체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에 대해서 문제 풀고 점수 올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하나 더 맞고 절 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틀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멘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멘붕에 휩싸이는 것도 물론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답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어떤 것들이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오듯이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왔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 특히 의대나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를 더 해야겠냐.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점이기 때문에 대치동의 분위기도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턴해서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지금의 상황을 어떤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특히 재수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챙기는 재수생, 의대 노리는 반수생, 틈새, 사교육 꿈틀 뭐 이렇게 지금 좀 자극적인 또 헤드라인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거보다 충분히 지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어떤 그 판이 바뀌는 어떤 이런 시기에 뭔가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헤드라인은 재수생들이 수시를 챙긴다는 거고 반수생들이 의대를 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저랑 같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2달, 뭐 3달 이렇게 뭐 수시 남았고 수능까지 11월 달에 보니까 불과 한 3, 4달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어떤 그 아비규환 같은 이런 어떤 입시판을 우리 아이가 성공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걸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치동, 목동, 긴장석 고요, 재수생 정시 말고 학종도 챙겨야 논술 전형 문의도 증가 이렇게 헤드라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학원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죠. 하지만 불안해하는 수험생이 사교육을 찾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수능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기회로 여기고 수험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이건 이제 그 등급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에는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한 최상위층 중에는 수시를 다시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치동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막상 이제 이게 대치동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월초에 한번 찍어서 3월달인가요?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번 연도부터는 인서울권 대학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수생들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생계부가 지금의 생계부와 예전 우리 학생들의 생계부가 좀 다르고
또 고교학점제 체제가 지금 이미 서울과 인천을 뺀 나머지 경기권과 뭐 충청권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82.5%가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그렇지 많은 학생들의 생계부가 다시 재수생 특기 온다 그러면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변별력이 없어진다 생각해서 교과 전형은 재수생들 또 N수생들의 생계부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종합전형은 그러면 정의학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니까 인서울권 대학들이 올해 또 내년까지도 N수생이나 재수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계부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은 아마 재수생들이 교과전형에는 금년에 뛰어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이게 지금 하나의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이제 보험을 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수시를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수시는 보험을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전략적으로 지금 올해 원래 준비하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와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생기부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의식과 인식을 기르는 건 맞는데 예전에 이제 교과 전형을 준비했다가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내신이 좋으니까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70에 비교과 30이고 종합 전형은 내신 30에 비교과 70이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좀 덜 보는 대신에 정성적 평가.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역량, 그다음에 전공을 바라보는 시선, 또 본인만의 프로젝트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조직에 잘 기재되어 있어야겠지만 지금 교과 전형을 재수생들이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수생들이 내신은 분명히 좋단 말이야. 교과 전형을 준비하다가 안 된 학생들이 올 테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면 그것만으로 다 이번에 수시 학종으로 넣어서 붙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종의 어떤 룰과 규칙이 또 교과 전형과는 다른 룰과 규칙이 있죠. 그거를 이 학생들이 준비를 얼마 남지 않은 한 두세 달 동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사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옮겨오면서 그 종합 전형에 필요한 룰을 더 채워야 된다. 그게 뭐냐? 그래서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준비해서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의 학생들이 갖추지 못한 게 있어요. 종합 전형으로 올 때는 뭘 갖춰야 되냐? 하나는 전공에 대한 전공 역량에 대한 시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과 전형하는 학생들도 서울대학교나 이렇게 우수한 대학들을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보면 교과 전형하는 학생들도 프로젝트 양이 상당해요. 그런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센트리에 잘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교과 전형이 갖고 있는 한계고 요거를 어떻게 전공 적합성으로 우리가 이제 잘 발전시켜서 타인과 또 내가 이 대학을 가서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에 따른 비전까지도 이 학생들한테 이 논지가 의식이 키워져야 하고 짧게 2달, 3달 동안에 지금 해야 될 게 2달 반 동안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면접을 보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의 면접과 종합 전형의 면접이 문제도 다르고 답을 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 무슨 말이냐? 그 답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학생의 로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어떤 사고 체제가 교과 전형을 만들어도 교과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풀면 돼요. 하지만 종합 전형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본인이 경험을 갖고 본인이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을 또 발전 가능성을 탐구력을 이걸 했던 어떤 걸 갖고 지문이 나오면 거기에 자기의 관점을 섞어서 자기의 관점대로 본인의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을 준비했던 과정에서 배웠던 본인의 관점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고 저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카이스트 디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자소서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이 대학의 자소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대학에서 원하는 우수 입증 자료나 기타 증빙 자료를 잘 분석해보면 내가 뭐에서 상 탔냐? 내가 뭐에서 어떤 실적이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내가 찾았어야 되는 게 천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은 교과전형과 좀 다른 점이 교과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실하게 내신을 잘해서 비교과 30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종합전형으로 왜 이번 연도에 재수생들이 종합전형만 넣을 수 있지 교과전형에서는 이번에 많이 안 뽑으니까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인서울권 대학에 재수생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물수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정사실 다가오니까 이것을 수능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을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재수생들한테 이 수시라는 부분은 그게 학종이 되는 거니까 교과전형과 학종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종합전형으로 이번에 와야 되니까 이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능력을 2달 만에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틈새를 파고든 사교육 수업 또한 감지돼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난이도가 안개 속에 빠지자 불안한 수험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적, 논술 등 수시 전형의 준비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이거 사실은 이게 언제적 기사죠?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6월 29일 기사인데 이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반수, 대학 재학 중인 N수생 상태로 수능을 치르는 N수생이죠. 문의하는 학생도 많아졌다. 이날 오전 8시경 목동 모 재수학원 등원 중이던 재수생 A씨는 참고할 평가가 9월 모평 한 개만 남더라 불안하다며 올해의 목표는 정시 집중이었는데 수능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물수능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것을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것이 빨리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학종도 수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수시 원서 접수는 안정적으로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기존에 작년에 교과에 있다가 떨어졌던 학생들이 대거 제가 볼 때는 중합으로 옵니다. 그럼 지금 중합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있죠. 그 학생들이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로 또 가야 되는데 재수가 이번에 교과가 안 되니까 중합으로 오면 지금 중합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년보다는 또 중합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이 또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라는 게 큰 하나의 도미노 같아요. 뭐가 하나가 툭 던져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세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 수능 언어부터 시작해서 논술도 가르치고 이제 제가 직접 저는 전공 자체가 문해창작 소설을 쓰는 게 제 전공, 글이라는 게 제 전공이고 또 이렇게 IB 과정 또 이렇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랜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수능 언어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폭이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물론 변별력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변별력을 놓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저도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정말 변별력은 문항 몇 개 놓고 정말 풀기 어려운 걸로 너네 이거 풀어서 정말 죽어봐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융합시켜서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으로 충분히 그 문항을 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술로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래 이렇게 경험하고 많이 풀어서 융합적인 사고력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능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르쳐서 수시의 어떤 학종의 전공 역량을 발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내가 진로를 갖고 내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밟고 성장시키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쓸지 타인을 위해 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중간 라인 거 하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수능은 굉장히 그 패러다임 형태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고 또 그 킬러 문항을 잘 또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가리키는 선생들이 지금 일타가 되고 잘 가리킨다고 하는데 정말 잘 가리키는 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 잘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수능적인 역량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고요. 다 도태되죠. 내가 어떤 진로를 어떻게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만의 장점을 생계부의 세특을 통해서 혹은 행동발달사항을 통해서 입학사항관들에게 잘 보여줄 것인가 이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하면 재생들이 대거 교과가 안 되고 올해 학종으로 넘어오면 재수생들이 넘어옴에 따라서 재학생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학종으로 넘어올 것이고 또 이 재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잘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이 재수생들이 넘어온다고 해도 본인만의 어떤 그 준비한 부분을 갖고 뚝심 있게 그 형들 또 누나들하고 싸워서 또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 준비한 경험과 기간과 그 노력이 있다면 어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게 학종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재수생, 삼수생 등 이른바 N수생들은 수시보다 정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시 탈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기 때문이다.
자,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B씨 또한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 중이다. 작년에 수시에 떨어져서 올해는 수시를 넣을 생각이 없었다며. 근데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니 보험으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이게 큰 의미보다는 보험으로 든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안 됐을 때 또 내가 또 재수할 수, 삼수, 사수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학교. 근데 이 학생들 이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교과가 안 되니까 올해는 학종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학종을 넣을 생각인데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종은 교과가 다르다. 그래서 학종의 입학사관관들이 인서울권대학의 입학사관관들이 학종의 우리 학생들 뽑는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게 그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탐구력, 그 다음에 학습 태도, 진로 적성, 진로 전공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과 인성입니다. 이것이 잘 생기부, 생기부 대체 서식에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정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 틈틈이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했다. B씨는 킬러 문제 1개 유형에 대비하려면 100개가 넘는 문제를 풀고 분석해야 한다. 4월에는 한 달 내내 킬러 문항 대비 학원 강의만 들었는데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일이 허탈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논술도 지금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고 있고 결국은 수능이라는 것은 이제 내신보다는 조금 상위 영역이고 또 논술보다는 좀 하위 영역이고 또 학점보다는 더 하위 영역이죠. 논술 다음에 그 위가 학종이죠. 왜 논술보다 학종이 위 영역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중요한 게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학종 뭘 가르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참 애매한 게 학종이 뭘 가르치냐. 근데 그것은 일반 학종을 컨설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컨설팅은 가르칠 게 없죠. 그냥 아이들 해놓은 것 같고 언어 자료 분석해서 언어 대학에 넣어라 이건데 근데 학종을 가르칠 게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로 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진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생활기록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잖아요. 재학생들은 생기부 근데 자사고 뭐 특목고 뭐 이런 학생들하고 일반고 학생들하고 또 국제학교는 그런 생기부는 없기 때문에 생기부 대체 서식이고 해외고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 서식이 내가 그 연도에 넣는 그 대학에 전공한 학생들과 붙었을 때 굉장히 경쟁력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과 구체적으로 내가 한 프로젝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낸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의대, 내가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정치외과학과에 50명, 100명, 120명, 뭐 300명 이렇게 몰려서 10명, 12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쟁력을 그냥 이야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내가 성장시키고 배우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한참 성장하는 거예요. 대학에 맞게. 그러면 뭘 가르치냐니요. 프로젝트를 가르치는 거고 뭘 가르치냐니. 학생의 진로를 가르치는 뭘 가르치냐. 학생이 면접 문항에서 내가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가는 걸 갖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나의 시선을 갖고 특히 의대는 우리가 NMI 면접에서 5개, 6개의 추론 논리를 풀어야 돼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과 시선과 마지막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고 앞으로 타인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겠는가. 이것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 서식이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고요. 면접에 가서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면접 문항을 풀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논술같이 제시문이 여러 개가 있고 이미 나와 있는 노직대로 출제자의 노직대로 따라가서 내 생각보다는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생각대로 푸는 논술보다 또 어떤 그 인포메이션, 언어를 말씀드릴게요. 수능 언어. 인포메이션을 빨리빨리 찾아서 인포메이션 간의 상호융합적인 관계를 찾아서 오지선다, 사지선다 문제를 우리가 푸는 수능과 학종이라는 건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면 진로부터 프로젝트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논술과 언어보다 훨씬 상위 영역을 가르쳐서 우리 내신이 좀 안 되는 학생들, 조금 안 나오는 다른데 더 달란트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인서울권 대학에 보내는 강사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짝 지금 모두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 수능판이 굉장히 경각심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재수생들 이번 연도에 어떻든 성공하려면 빨리 본학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라. 그것이 이번 연도에는 재수생들이 교과가 안 되는 학교가 많으니까 중합이고 중합으로 올 때는 교과와 다른 부분을 더 성장시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IB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IB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IB가 앞으로 국내 대학으로 올 때 지금은 학종 정도에 이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IB가 더 각광을 좀 받고 사회 분위기를 타면서 IB에 속해 있는 사고력이 학종뿐만이 아니라 바뀌는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많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긍정적인 어떤 해법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